당첨이 되고 나서 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미 전략적인 실패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을 한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직방TV에서 제가 뭐 한 1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고정 멘트처럼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올해 안에 어지간하면은 그냥 청약 넣으셔갖고 당첨되셨다 그러면은 그냥 분양을 받으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내년 되게 되면은 이제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자율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죠. 그죠? 중도금대출, 그죠? 중도금대출 안 되면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받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 초에 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시게 되면은 전국 지방 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환경 정책 자체가 좀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 콘텐츠 페스타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약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환경이 변화가 되는지, 나한테 맞는 청약 전략은 무엇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가점자랑 저가점자, 그리고 이제 돈이 현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현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청약 자체의 환경 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점 한번 보시자고요. 직방 옆에 보시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가점에서 저번에 뭐 분양을 했던 단지의 청약 평균 가점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다 이렇게 딱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가점이 갑자기 막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 이 정도면 당첨되겠지, 뭐 60점 이상인데 했는데 광탈, 이렇게 해서 막 돼버리니까 그만큼 이제 예전과 다르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청약 통장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롱 통장이라고 합니다. 장롱 통장. 그냥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잠자던 통장들이 많이 현장으로 뛰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 커트라인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경쟁률 또한 많이 높아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하고 이제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양가 상승인데 아직까지 뭐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참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 송도 같은 경우를 이제 또 한번 예를 들자면은 올해 초에 분양을 했었던 그 크리스탈 오션 있죠. 그거 했을 때는 한 7억 5천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었어요. 그때도 뭐 어우 비싸다 해서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지난달에 분양을 했었던 그 자이더스타 있죠. 그거는 9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불과 1년이 안 됐었죠.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됐나? 근데 분양가 자체가 2억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이 올라갈걸요. 허그의 그 분양가 심사하는 기준들이 좀 바뀌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되면 사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자체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원자재값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로우 메타리얼 자체가 원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비싸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바입니다. 참고로 어떻게 보면은 분상제가 끝나기 전에는 내 집 마련에 가급적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죠. 분양가가 낮게 나오니까 대신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함정. 고가점자가 있고 저가점자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상황이 다르죠.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분들은 뭐 질문하실 때 어디가 좋아요? 어디 타입에 넣을까요? 하시는데 그냥 뭐 84A 타입에다 넣으세요 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평면도는 84A 타입이 좋을 수도 있지. 그러나 저가점자, 요번에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넣으면 100%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다른 84C나 뭐 82 타입 이런 데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가점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60점대 후반,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필히 가점으로 당첨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원하는 지역에 향후에 이제 다른 아파트나 뭐 고급진 뭐 더 좋은 브랜드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에 떨어져도 다음 달에 여기에 또 더 좋은 뭐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내가 요번 전략을 올 오와 나싱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그냥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길수록 분양가는 조금 더 비싸게 돼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조금씩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가점자. 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가점자는 이리저리 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면은 뭐하냐고, 본인이 가점이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비선호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청약시장에서 무조건 환상형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타워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경쟁률이 좀 낮죠. 여기 뭐 6대1, 8대1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뭐 한 2대1, 3대1 나와버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승부를 좀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남들 다 하는 거 842, 뭐 판상형이 좋지 해서 이제 거기 다 같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아파트가 좀 저층이다. 조금 뭐 평면도가 조금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기 상황에 좀 맞아 떨어지고 요번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만 하고 나는 무조건 여기에 마지막 막차다 이걸 타야만 된다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이라도 청약을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금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금은 조금 되는데 가점이 낮다 그러면은 이제 8호 초과 그래서 이제 중대형 평면으로 해서 청약을 하시는 것도 청약 경쟁률이 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훨씬 더 낮으니까 이때 물론 청약 통장에 예치금은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인천 송도에 청약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인천 송도에 청약을 한다. 이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이것은 나의 등본상의 거주지 있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사는지 인천 어디에 사는지 수도권에 사는지 뭐 지방에 어디에 사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청약 통장에 채워놔야 되는 예치금이 금액이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첨이 됐는데 너무 비싸다 분양가가 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아 평면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죠? 아 나는 저층에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하지? 나 여기 출퇴근하기 너무 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당첨을 포기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미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는 남들을 떨어뜨려 놓고서 여러분을 당첨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미 당첨이 됐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거의 5년, 10년 정도는 앞으로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분양가는 다 나와 있고 평면도도 이미 다 나와 있고 입지도 다 뻔히 아는데 그죠? 당첨이 되고 나서 그걸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이건 이미 전략적인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층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 입주한다 각오하시고 청약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공급 유형별로 이제 전략을 한번 보자면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있습니다.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3차 사전 청약도 공고문은 11월 18일 정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돼서야 이제 사전 청약이 접수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있죠. 좀 밀린 거죠, 사실. 그리고 4차 때는 인기가 많은 과천 있죠. 과천도 나오죠. 그리고 인천 계양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고 평가받는 부천 대장 나오죠. 진짜 대장이니까. 그리고 GTX 연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고양 창릉 있죠. 그리고 안산 장상도 있고 신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나오게 되는 수방사 부지 있죠. 동작구에 있는 거 그것도 나오죠. 동북권에 이제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리 갈매 쪽 거기도 나오죠. 그래서 요번에 자리가 괜찮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사전 청약은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보험 처리하세요. 이건 보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 좋은 데 나왔을 때 거기 청약을 딱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사전 청약은 그냥 깨버리고 해서 좋은 데 입주하시면 되는 거고 먼저 사전 청약은 이제 입주하려면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사전 청약을 이제 하게 되면은 다른 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안 돼요. 사전 청약을 하실 때는 여기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바꾸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서도 요즘은 사전 청약을 이제 받기로 했었죠. 그죠? 사전 청약이 이제 좀 인기가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내년에 한 38,000 가구 정도로 해서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분기별로 계속 꼬박꼬박 나온다고 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화성 동탄도 나오죠.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여기도 괜찮죠. 그리고 같이 오산 세교가 막 떠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인천 검단도 있죠. 파주 운정 여기도 이제 청약 넣으면은 막 떨어지는 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남 복정도 있죠. 성남 복정 그리고 이제 의왕 그리고 화성 동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진접도 있고요. 파주 운정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 3분기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성남 금토 여기도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세대수가 막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 당수 있죠. 화성 동탄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가시게 되면은 성남 금토 여기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도 이제 지하철 연결이랑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뜨는 지역이니까 이런 데 당첨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되시게 되면은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를 다 확인하시고 레이더 확실하게 켜놓고 계속 신경 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민간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요. 다른 데 민간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여기에도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것은 그냥 분양권 당첨된 거랑 똑같아.
그래서 다른 데 청약을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분양도 있죠. 예. 기관 특공, 뭐 신혼, 뭐 노부모, 다자녀, 생초,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공급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청약 통장에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져 있었어야 돼요. 그죠? 뭐 최대 10만 원씩 인정되는 걸로 해서 뭐 한 2천만 원 이상, 뭐 2,400만 원 이상 돼야지 이제 당첨권.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한 17년 정도는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보시다 보면은 공통점이 나오는 게, 그냥 먼저 준비하신 사람, 한 발 먼저 움직이시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신혼 희망타운도 있죠. 분양형으로 해서 나간 것도 있고 임대형으로 해서 나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본인 기준에 맞다 그러면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공이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라든지 뭐 자산 기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얼마나 비싼 거 타는지 이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슈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생초, 생애 최초. 여기 특공에 넣으실 때 이제 자격이 좀 넓게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 이 기본 전제 조건이 결혼을 하신 분에 한해서였거든요. 아니면 갔다 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생초, 그러니까 나도 되나보다 해서 결혼 안 하신 미혼자분들이 기대했다가 난 안 돼?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하셨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미혼도 민간 분양에서는 생초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도 청약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물량을 따로 커터로 해서 빼준 건 아니고, 기존에 생초 원래 그 공급되어 있는 그 물량 중에서 일부를 하나 조금 따로 뺐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자격 조건이 되기는 되는데 당첨 확률은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당첨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한번 두어 보자고요. 또 누군가는 또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22년도 분양 예정인데 눈여겨 볼 만한 데가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올림픽 주공,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여기도 대단지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빅 이슈 중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빅 이슈가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잠실역이 있는데 진주 미성 재개발, 이쪽으로 해서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잠원동 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반포 22차 재건축도 있고, 그리고 신반포역 앞에 레미안 원펜트하우스도 있고, 뭐 여기 다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차피 다 이렇게 돼요. 다 재건축 재개발이 한창일 수밖에 없죠. 서울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헐었으니까 다시 다 해서 이제 새로 올려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수도권 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인천 부평, 파라곤 쪽도 그렇고, 힐스테이트 인천 시청역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송도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송도 더샵 G5 그리고 A16 블럭. 야, 진짜 여기는 화려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검단 같은 경우는 GTX가 연결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외면을 받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검단 RC4도 그렇고, 이제 검단 쪽에서는 아무래도 나오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부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잡게 되면은 당첨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광주 여기도 진짜 핫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곤지암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진짜 주변에 보시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꼭 청약을 더 넣으셔갖고 좋은데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도 부동산 상황이 만만할 것 같진 않지만 한 번이라도 더 청약을 넣으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레이더를 넓게 크셔갖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 빠르시더라고요. 항상 봐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직방에서 좋은 정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많이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은 남들보다 분명히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